사전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검사를 하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늦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겁니다. 바꿔 질문을 하면 속도가 느립니다. 안 시킬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죠. 이게 그 아이가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아직 숙달이 덜 됐다는 겁니다. 연산은요, 그 아이가 만약에 두 장을 푸는데 30분이 걸린다면 지금 그 아이의 상태가요, 두 장을 풀리는데 30분이 걸리는 그 상태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현재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을 닥달한다고 해서 그 30분이 10분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요리를 할 때 시어머니가 째려보신다고 해서 우리의 요리 실력이 단번에 늘어나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패턴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지, 그 시간을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줄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다가 아이가 자칫 잘못해서 흥미를 유의미한 선까지 흐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연산 문제집을 안 잡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공부를 하려는 마음, 물론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마음이라도 억지로 끌어보여서 책상에 앉힐 수 있는 그 작간의 마음을요, 잃어버릴 정도로 닥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은 속력이 늦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빨리 지나갈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달 만에 연산이 좋아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중고등이 되어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인데요. 실은요, 연산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점수가 80점 이하면 꼭 연산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경우에 꼭 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공통적으로 학생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라는 학생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연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은 잘 이해를 하는데 답이 틀려요. 이해가 되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알아요. 열심히 풀었어요. 답이 틀려요. 이런 거 한 10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 틀리는데?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연산이 내 발목을 잡지는 않는구나 라는 정도의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때는 연산을 더 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손으로 풀지 않고 암산으로 푸는데 정답을 다 맞춘대요. 축복이죠. 네,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풀이 과정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암산으로 했는데 답이 맞는 아이는요, 머리가 영특한 아이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에게 그 문제가요, 아직 쉬운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이 잘 맞잖아요? 일단 패스하세요. 그러다가 중학교 과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찍어서 맞는 게 한계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쪼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기본 연산서를 거의 다 맞춘대요. 좋은 경우죠. 이 학생은 좋은 경우입니다. 상위 연산서를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학기 선행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5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5학년 1학기 과정의 기본 연산, 우리로 따지면 개념 플러스 연산의 기본을 풀었는데 90점이 나와요. 그러면 5학년 1학기 심화 교재, 그러니까 연산 파워편을 풀어도 좋고 안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5학년 2학기, 그러니까 다음 과정을 풀 때 연산은요, 개념 플러스 연산의 파워편을 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점을 받았다는 건 실은 그 교재가 그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90점을 확인한 5-1은 어쩔 수 없지만 5-2부터는 굳이 기본 교재를 다 안 풀어도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개념 플러스 연산 교재는 난이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5번, 그러니까 연산에만 몰두하면 응용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산에서 자연스럽게 응용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전 과정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습달이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산 문제들 꾸준히 풀다가 아이가 너무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정답률이 너무 높아지거나 혹은 이 과정이 너무 자극이 없어지는 때는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그 다음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연산과 사고력 수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은요,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요? 처럼요,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연산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으로 삼아서 한두 달 만에 끝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고력 수학이 주가 되고요, 저는 연산은 그 옆에 끼우는, 예를 들면 사고력 수학 80이면 연산은 20 정도의 비율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인 거지, 얘는 하고 얘는 안 하고 반대로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중의 문제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 사고력 수학의 비중이 좀 더 높고요, 연산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